자, 이제 본 수업을 하겠습니다. 할 텐데, 앞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되는 행정청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요건 좀 아셔야 됩니다. 조금 아셔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조직입니다. 저희 법규가 말입니다. 어떤 공공적인 목적이죠.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공적인 상황에서 공공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자율화 맡기지 않고 규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법들은 다 규제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좀 규제를 통해서 이제 질서 있게 안정을 기하고 주거 안정을 기한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규제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에 관한 사항들, 공공에서도 주택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참 많은데, 그 많은 법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14개 선택해서 이렇게 딱 배워오시는데, 법마다 규제하는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대부분 다 보시면 주택과 부동산 사항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관리 위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잘 보시면 14개 법률에서 건 9개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법이다 보면 돼요. 근데 정기 가시면 정기사업부에서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오고요, 승강기법 가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 가시면 소방청장이 나오는데, 소방청장은요 그 위에 보시면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이 있습니다. 소방청장이 대부분 나오지만 소방청장은 자율적으로 어떤 법령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법령에서는요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법이 다 나오는데, 실제적인 통제는 소방청장이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또 하나 빠져 있는데, 집합건물이죠. 요 집합건물법은요, 집합건물법 소유에 관한 사항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소유, 또 물건의 소유니까 요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장관이 나오는 경우는요 딱 한 번 나옵니다. 표준규약 만들 때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법무부 장관이 나와.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시험 지문에 보시면 요 승강기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무슨 장관한테 무엇을 제출 보고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면 X죠. 이 승강기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 문제 자주 나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법에 대해 상위층에서 누가 이 법을 관장하느냐에 관한 사항도 기본적으로 아시워야 돼요. 일단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에 관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일명 국장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앞에 수업할 때는요 부르는데, 요들이 통제를 하는데, 또 전국토에 대해서 통일적인 사항을 규정을 딱 해놓고 나서 또 지역에 요 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위임을 줍니다. 위임 준 것이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인천 등의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아시죠? 제주도가 여기 포함이 되어지죠. 제주도가 포함이 되어지고, 또 지금은 전북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세 가지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여기다 위임을 했어요. 이 통칭해서 이제 부를 때 시도라 부르고, 시도라 부르고,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냐?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요. 부르는데, 실제 보시면 소방 가시면요 시도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승강기 가시면 그 밑에 있는 또 시군구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광역에서 다시 또 그 밑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로 또 권한일부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 광역시 밑에 보시면 각종 어떤 시와 군과 구가 있죠. 그래서 인천시 강화군 또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있고, 또 어딥니까? 도에 보시면 항상 밑에 보시면 또 시군구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임해서 이쪽에서 좀 상위층이다. 상위층인데, 여기서 일정 사항들을 결정을 딱 해줘요. 결정을 딱 해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결정을 딱 해주면 이 결정에 맞는 실체적으로 실천 사항인지를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인 시군구청에서 확인,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 체계로 해서 주택법 또 건축법이다 쭉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다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이 표현이 보시면 여러분 배우시는 요 기본서에 보시면 법에 항상 앞 주제에 보시면 한 5분의 1이 이런 문구가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또 보시면
여기 시입니다. 요 시 가운데에서요. 요 시 가운데에서 보통의 시가 아니고 좀 규모가 큽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큰 시가 있어요. 큰 시. 해서 수원시, 또 보시면 저기 무슨 안양시, 부천시 등이 다 80만, 90만, 100만 됩니다. 이런 큰 시를요. 대도시라 부릅니다. 대도시. 대도시도 원래 원칙은 도 산하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요. 일정 많은 상에 대해서 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결정권을 많이 줍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또 무슨 지휘할 때 뭘 정할 때 보시면 도지사와 관계없이 안양시장이 또 수원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참 많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대도시. 이 표현이 딱 나올 때는요. 원래 도 밑에 있는 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가 직접 무엇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나오고요. 이 표현 나올 때는요. 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올 때는요. 도지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무엇을 할 때 이 표현이 별도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표현이 따로 등장하지 아니할 때는 다 도에 지휘받는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시군구가 나오죠. 시군구. 요 시군구가 나올 땐 대부분 다 일반적인 도 밑에 있는 시 또는 군, 또 이 특별시 등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주민들이 뽑기 때문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 자치권 권한을 많이 줍니다. 실제 보시면 구마다 보시면 공동택 관리 지원 비용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기 노원구는 보니까 LED 교체할 때 50% 지원금을 줬는데 그 위인 도봉구는 돈이 없으니까 못 줬어요. 못 줘서.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따라서 그 구청의 어떤 자본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합니다. 제 와이프가 말입니다. 작년도에 노원구의 모범관리단지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입니다. 승강기 교체 비용 10%를 지원받았어요. 5천만 원 지원받고 또 500만 원 받아서 5,500만 원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원구만 그래요. 도봉구는 그 지원책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 구마다 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많이 줍니다. 자, 주는데 요 구입니다. 구 중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수원시 가시면 수원시에 영통구 등이 있습니다. 영통구, 팔달구가 있습니다. 또 부천시 가시면 원미구 등이 있죠. 이런 구도 구라 불리지만요. 자치권이 없습니다. 이런 구는 주민들이 뽑는 구가 아니고 임명하는 관선구입니다. 그런 구는요. 시군구에 절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 중에서도 서울시 강남구 이런 구는요. 자치권이 있지만 수원시에 있는 영통구 또 부천시의 소사구 등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군구는 여기 시군구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다 아시고요. 그래서 시군구 딱 나오면 일반적인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등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이 쭉 되어진다. 이 표현이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표현도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와 군 이런 표현도 등장을 자주 합니다. 이때는요.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아니고 면적 보시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원시, 또 산청군 인구는 큰 차이 나죠. 인구는 1000만 보시면 300만 인천시 또 남원 같은 경우는 시지만 8만 밖에 안 되고 인구는 큰 차이 나지만 비슷한 것이 토지 면적은 비슷해. 그래서 요 면적 단위로 어떤 결정권을 줄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요 표현은요 시도에도 포함이 되어지고 시군구에도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주도 세종시 특별자치시 가보시면요 밑에 시군구가 없거든요. 조치원 업입니다. 업이에요. 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시군구가 없으니까 요 시군구청의 요 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 보시면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군구 위에 시도할 때도 특별자치, 자치도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니까 요 표현은요 싹 다 포함된다 보면 돼요. 근데 애매한 것이 특별자치도가 애매합니다. 자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임명하기 때문에 여기 시군구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특별자치도의 표현이 다 여기 다 같이 포함되는데, 그런데 전북 특별자치도하고 강원 특별자치도는 밑에 있는 시군이 다 자체적으로 별도로 다 뽑죠. 아주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군구 일을 다 제주도에서 한다. 근데 전북과 강원 특별자치도는 또 시군구가 또 따로 있더라.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안 나와 있지만요. 특례시죠. 특례시. 인구 50만이 아니고 인구 100만 명 초과하는 특례시가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용인시, 또 고양시, 수원시하고 창원시
창원시가 100만 초과합니다. 있는데 이런 100만 원 초과하는 시는 또 특례시 가지고 도지사와 버금가는 위상을 올려주는데 도보다는 하급입니다. 더 애매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 표현은 아직까지 법문 속에 다 안 나옵니다. 행정 조직법만 있고 법문에 안 나오니까 이건 빼버리고 이제 대도시에 묶어서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딱 나올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입니다. 여기 강강 끼고 강북 강남에서 보시면요, 이 아파트 값 차이가 크죠. 제가 사는 저기 도봉구는요, 이 강남구에 비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살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5분의 1, 6분의 1로 편차가 확 벌어지죠. 평당 가치가. 그래서 처음에 살 때 잘 찍어야 되지 않는가 그 고민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도봉구 가보세요. 앞에 도봉산이 있지요, 저기 뭡니까 북한산이 있지요, 또 뒤에 수락산이 있지요, 그 불암산이 있지, 가운데 중앙천 흘러가지 기똥차게 좋은 뭡니까 천혜에 뭡니까 사주에 보시면 뭐야, 배상임수라. 근데 불구하고 집값은 똥값 아닙니까? 밑에 강남, 여기 우리 학원 주변에 살기 좋습니까? 밤만 되면 애들 술 먹고 막 오바이트 하고 옆에 나이트클럽 비슷한 거 컬러 같은 데서 막 춤추고 난리판 펼치는 옆에 아파트. 거기도 값 차이가 평당 요즘 보면 뭐 1억이 넘어가고 하대요. 근데 이런 곳에 살기가 거주함이 불편한데 불구하고도 집값은 저희 살기 좋은 도봉구에 비하면 천지 차이로 난다. 그러면 통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딱 통제합니다. 구청한테 자율권을 주면 큰일 나겠죠. 강남구한테 자율권을 막 준다. 강남구청은 무조건 집 단지 하나 생기면 생길수록 재산세가 1년에 한 단지에서 200억 300억 나오는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통제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딱 키를 잡고 30호 넘어간 단지가 딱 나온다. 서울시장이 강남이든 저기 은평이든 노원이든 도봉이든 관계없이 다 서인권을 딱 쥐고 이쪽에 몰리면 당신들 뭘 더 기부 체납하든지 상당수를 돈을 내놓든지 안 그러면 사업 못한다. 위에 이쪽은 돈을 주면서 사업하라 이렇게 하겠죠. 골고루 시의 발전을 위해서 통제 등 할 때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에서 이 지역적인 범위에서 전체적인 통제가 필요할 때 별도로 이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주택법에서 주로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투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행정편제인데 이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헷갈리시지 마시고, 시도 하면 좀 중상위급에서 결정권, 시군구 하면 어떤 집행권을 주고 확인권을 준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고, 특광시군 나오면 이 골고루 시 전체의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통제하기 위해서 요건이 별도로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군 위에는요, 도지사가 또 위에서 딱 붙어가지고 통제 권한도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행정체계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요 사항을 알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실 기본서로 우리가 입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입문서입니다. 입문을 위한 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입문서만 잘 보셔도 실제 시험에서 10문제 이상, 10문제, 15문제까지는 입문서에서 커버를 할 수 있고, 실제 입문서에서 딱 정확하게 답을 찾는 문제도 3문제가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8페이지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법 순서로 쭉 갑니다.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입문서는요, 민간임대와 공공주택법이 먼저 나오지만, 기본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파트 5에 있는 건축법이 3번 올라가고, 3, 4가 4, 5로 빠질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도 나오고, 뉴타운 사업법, 도시재차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법, 승강기 안전법, 전기사업법, 집합건물 소유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에서 14개 법을 이제부터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4주간 배우시는데 대부분 사항은 다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태생이 부산입니다. 부산 그 산동네에서 제가 성장했고 또 컸기 때문에 말투가 아직까지 투박한 지방 사투리가 나오니까 조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이쪽 분들은 우리끼리 서로 말을 잘 통하거든요. 말해도 둘 다 사투리 쓰니까 잘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서울분들이 또 태생의 서울분들이 잘 우리 지방 말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우리 통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널리 마음문을 여시고 제 말투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아십니다. 일단 우리 주택관리관계법규는요, 성격이 공법입니다. 공법이라는 것은요, 공공적인 목적에서 규제하는 법률 총체를 말합니다. 공법이라고 따로 법은 없어요. 공공적인 목적에서 규제하는 법이다 해서 법은 참 많습니다. 우리 전체 법에서 3분의 2가 공법이고 3분의 1이 사법입니다. 사법의 대표자가 민법이고, 공법의 대표자가 이제 각종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행정법 총계,
통계 중에서 일부가 우리 이 주택법, 건축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우리 관리환경법규는요,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율권을 주면 이게 또 큰 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규제를 해서 이제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와 기타 각종 어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에 대한 체계도 아시겠지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가 안 배우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이죠. 국민이 만든 법이죠. 제일 중요한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3개 조문인가? 하여튼 과거에는요, 헌법 다 통째로 다 외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 헌법 제1조도 잘 헷갈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조인가? 하여튼 뭐 헷갈립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제일 헌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법률이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법률 수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법률수만, 큰 구치의 법률수만요, 약 142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14개 법률이 우리가 배우시는 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죠. 또 보시면 시행령이 있어요. 법들마다 이 법의 상세한 어떤 세부 시행상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있는데요. 이건 대통령이 만든 데서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이 법보다 많은 사항에 시행상이 담겨져 있는 시행령들이 있고요. 이것도 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건절반은 시행령에서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또 시행령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시행령에서 굵직한 시행상을 정해놓으면 세부적인 무슨 뭐 첨부할 서류부터 해가지고 뭐 일자, 뭐 14일, 뭐 1일, 뭐 5일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인데 이것은 각 그 행정부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령 해가지고 부령을 만들고 또 총리가 만든 총리령도 시행규칙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규칙까지가 우리가 배우시는 이제 법령이다 하시면 돼요. 법령인데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또 각기 지방마다 또 조례 등이 있어요. 조례. 이 조례에서 여러분 실제 보시면 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라든지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요, 그 지방 조례에 의합니다. 조례. 그래서 노원구 조례, 또 도봉구 조례, 강남구 조례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일이 있으면 비용 지원한다 안 한다 다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또 단지에 지원받는 구도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 많이 지원받는 곳은 사실상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그렇죠? 강남구는요, 한 번씩 차 운전하거나 와서 보면 이 강남구는 가로수길도 가로수도 전부 다 삼나무로 멋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저 도봉구는 왜 전부 다 은행나무. 그래서 가을만 되면 길 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은행나무 아니면 벚꽃나무밖에 없습니다. 벚꽃나무 아니면 은행나무. 우리도 삼나무처럼 멋진 쫙 있으면 막 진짜 이거 해외에서 있는 그 정원수 같이 딱 이렇게 멋진 길을 가고 싶은데 우리는 피해서 가야 되는 그런 가을 시즌이 곧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똥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은행나무 밑이다. 그죠? 은행나무 좋은 건데, 그죠? 좋은 건데 은행 따먹고 하면 좋은데 은행 술 먹을 때 은행 그죠? 안주 그거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 그거 추워가지고 씻고가지고 먹으면 되냐 했더만 딱 수고해가 돼요. 수고 쫙 봤습니다. 시험은요, 여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상이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왜? 구마다 틀리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시험에 딱 나오는데 이 실제 보시면 법률마다 시행령이 1개인 경우도 있고요, 2개 또는 3개 또는 4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법은 말입니다, 시행령이 3개 있습니다. 건축법은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놈 또 1개냐? 또 아니고요. 1개만 딱 좋은데 요것도 2개, 3개 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법은 1개인데 시행령이 2개, 3개인 경우도 있고요, 시행규칙이 2개, 3개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한 법을 배울 때 법 단위법을 볼 것이 실제적으로 한 4개, 5개 같이 있는 경우가 우리 상위법에서 보시면 쭉 시행규칙이 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주택법 시행령도 있는데 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또 규칙도 있습니다. 또 건설에 관한 또 지하청, 또 뭐에 관한 규칙이 참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다 포함이 되는데 법 조문수가 약 4,000개 정도의 법 조문이 14개 법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 조문수가. 민법 많죠. 민법보다요 곱하기 10배 조문수가 많고 그 다음에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 시행규칙 포함 10배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수는요 100배 돼.
민법보다 글자 수는 100배나 많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의 판례들 싹 다 포함해야 우리 법학기호 전체의 내용 글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다 보실 수 없죠. 10분의 1만 딱 보시면요, 시험 점수에 85점 이상 나오시니까 10분의 1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수는요, 요 중에서 한 3분의 1까지 기본수에 담아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핵심 요약서에서는요, 요것들에 또 한 뭐 10분의 1만 담아놓고 그 다음에 또 가시면 뭐 30분의 1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공부해가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 조직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핵심 개념 쭉쭉 책이 나오네요. 쭉쭉 넘어가시고 주택법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주택법. 주택법은요, 크게 보시면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은요, 용어에 관한 정의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 이번 시험에 2개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또, 이 법에서 주택이죠. 주택하면요, 1개, 2개 주택이 아니다 해서 집단주택 30세대 30개 이상 주택이 나올 때부터 말한다 해서 요 집단주택에 대한 건설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좀 많아. 땅이 또 큰 게 있습니다. 큰 땅이 있어요. 내가 큰 땅이 있다. 큰 땅이 있어가지고 내 땅에 집을 짓겠다 합니다. 빌라 짓겠다. 그러면 누구나 빌라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29개 이하는요, 본인 땅이 있고 돈 많이 있으면 누구나 가서 대출을 받든 또는요, 본인 돈을 하든 집을 짓고 상가 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택 30개 딱 넘어가죠. 돈이 있다 해서 땅이 있다 해서 절대 시행 사업을 못합니다. 건설 못합니다.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주택 건설은요, 반드시 주택 건설 주체에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 법에서는요, 주택 건설은 사업 주체들이 한다랍니다.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법에서 허용되어진 자만 한다랍니다. 일명 뭐냐? 여러분들 흔히들 시행사라 부르죠. 시행자. 요 시행사라 불러요. 개인이나 법인이 시행사가 될 수가 있는데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딱 묻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앞으로 배우실 것이고, 이들이 주택 건설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이 건설 절차에 따라서 건설을 딱 해야 된다. 출발이 주택 건설 사업은 계획을 잘 세워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아서 공사한다. 라고 앞으로 쭉 배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택들 건설 딱 되어서 입주하면 참 좋은데 우리 한국은 대표적인 투기 재원이 뭡니까? 투기 재물이 대부분 다죠. 투자한다. 보시면 주식 투자는 건전하게 다 권장하고 있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주식 투자 권장하고 코인 또 뭐 권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식은 한마디로 도박 아닙니다. 도박. 오르고 내리고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제가 과거에 말입니다. 고시 이 생이 되어서 장수생이 된 이유가 뭐냐? 고시생 출발할 때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기똥차죠. 회사에 딱 퇴사해서 그때 주식 그 회사에 중급 처분하고 하니까 거금이 8천만 원 딱 생겼어. 이제 이 돈 생겼으니까 나의 과거의 목표 한 바와대로 고시해보자라고 신림동에 딱 입장을 했죠. 그 돈 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밥만 쓰고 합격했을 겁니다. 합격했어. 뭐 술 좋아하니까 술 뭐 사주고 해도 충분한 돈인데 제가 1년 만에 1년에 6개월 만에 그때가 하다가 그때가 저희 이라크 전쟁 났을 때 그때입니다. 지금 기회다 막 하길래 나도 기회다 해가지고 8천만 원 꼽으면 한 10배 태우면 8억이 된다. 그때 8억이 엄청났거든요. 해보자 가지고 주식 하다가 그 8천만 원이 3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합니까? 그때부터 알바 인생으로 바뀌면서 장수생이 되면서 그때 실패 안 했으면 제가 또 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더 잘 됐죠, 그죠? 그 강사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알바를 전전하다가 너 강사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조언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한다 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버벅대고 발음이 세가서 할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갔다가 그 길로 그냥 쭉 이렇게 런칭이 된 것이 제 인생인데 어쨌든 간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뭡니까? 그냥 집을 살 사람은 집 사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투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폭등하고 편차가 나고 하니까 갈등이 안 생깁니까? 이걸 막고자 이 공급, 분양, 이걸 좀 통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건전한 어떤 공급, 일반적인 그걸 위해서 이제 통제하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만든 또 내용이 또 나옵니다. 투기 억제. 주택의 건설뿐 아니고 공급도 하지만은 투기도 억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딱 담겨 있죠. 건설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칙상에서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고요. 이 편에서 이제 8문제 플러스 2문제에서 10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총칙 나옵니다. 매년 보시면 총칙에서 두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또 목적도 있어요. 목적. 모든 법은 제1조의 법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목적 저번 시험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목적이 건축법하고 요 주축법 목적이 딱 뭐냐 그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뭐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 단지입니다. 주택 단지의 건설도 제대로 하겠다. 공급 투기도 억제하겠다. 그 다음에 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이 법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분리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이 따로 분리가 딱 되었거든요. 종량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법이 따로 있으니까 관리가 아니고 뭐냐? 이게 뭡니까? 주택 시장의 관리다. 요거 쓰라.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관리지, 주택 관리가 아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상은 포함이 되어도 주택 시장 관리다라고 하는 의미, 투기 억제하겠다라는 것이 법의 목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용어 정의. 이번 시험에 다 요것들이 시험에 나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간만에 딱 보였다. 근데 기초적인 사항들이 딱 나오는데 당황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 내용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개 보겠습니다. 몇 개. 뭐냐면요. 몇 개를 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실 때 어디입니까? 여기 건물청이 있어요. 청수할 때 청이 나옵니다. 청수할 때 청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개청이란 말이 나와요. 개청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 두 개 용어는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청수와 개청은 틀립니다. 틀려요. 해서 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어요?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1, 2, 3, 4층이 있고 또 지하층이 한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건물 몇 층이겠습니까? 4층이죠? 다시네요.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이 안 되죠.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요것은 몇 개냐? 4층짜리 건물이고 지하 우리가 B라 부르죠. 보통 B라 부르는데 B가 뭡니까? 지하가 B인 이유가 있죠. 무슨 영어로 B가 지하 뭐 있겠죠. 하여튼 그것도 까먹었습니다. 저는 요즘 먼데이, 투즈데이, 더즈데이도 잘 헷갈립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뭐 먼데이, 투즈데이, 웨즈데이, 그 다음에 더즈데이,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맞죠? 맞죠? 예. 헷갈려. B가 아마 지할 겁니다. 보통 B1, B1층, B2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4층. 지하는 청수에 포함이 안 된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하층 빼고 얘기해요. 4층이다. 그러면 4층이에요. 자, 그럼 4층인데 요 건물이 전체는 몇 개 층입니까? 5개층이죠. 지하층은 또 개층에는 포함됩니다. 개층이 포함돼요. 5개층. 그래서 전체는 5개층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쓰임새를 봐, 쓰임새. 지하층이 딱 보니까 아마 창고로 쓰고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1층이 딱 보니까 편의점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편의점. 2층이 보니까 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이 202호 이렇게 주택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이 있네요. 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자, 요 건물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 총 5개층 형성되어진 건물인데, 보통 5개층, 이때는 전체 청수 말 때는 5개층이나 필요는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는데, 이때 보시면, 요 중에서입니다. 요 중에서 보니까, 창고는 몇 개층을 씁니까? 5층 중에서 한 개층을 쓰고 있죠. 예. 창고는 이제 한 개층을 쓰고 있고, 편의점도 1층 한 개층을 쓰고 있죠. 주택은 몇 개 씁니까? 주택은 보니까 3개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건물은 4층짜리, 지상 4층짜리 건물 중에서 주택은 몇 개 층이다? 3개층을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고 이 표현이 실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3개층이다. 개층이라는 표현 나올 때는 전체 건물 청수 가운데에서 특정 쓰임새라 부릅니다. 용도라 불러요. 여러분 보시면 요 지하층의 건물 용도는 뭡니까? 지하층의 건물 용도라 불려요. 용도하면 전체가 같을 수 있지만
부분마다 다 용도가 틀리거든요. 지하층 용도는 창고 용도이고 1층 용도는요 일종 근생시설 편의점 용도이다 라고 부릅니다. 2층은 주택, 수주택, 2, 3, 4층은 주택 용도이다 해서 요 3층 용도는 뭐냐 주택, 1층 용도는 뭐냐 편의점, 지하층은 창고 이렇게 구분해서 용도를 말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고 다른 건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3개층짜리 건물이고 주택이 3개짜리 4층인데 주택이 3개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봅니다.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건물입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이것이 하나, 둘, 3개층 주택이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는데요. 자, 보니까 면적을 딱 봅니다. 면적을 딱 보니까 이제 요 지하층 대지가 보니까 200제곱미터 좀 작네요. 좀 더 크게 얘기를 해볼까요? 더 크게 얘기를 딱 해보면요. 자,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땅 넓이가 대지 면적이 만약에 400이다 가정하면서 지하층 부분이 보니까 200제곱미터 쓰고 있고요. 또 편의점도 보니까 200제곱미터. 우리 이런 법문의 표현에서는요, 우리 흔히들 일상에서 평이란 말 쓰죠. 평이란 말 쓰는데 이 한 평은요 3.3제곱미터인 건 아시죠? 우리 법에서는 이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항상 보신 모든 면적은 다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200제곱미터, 편의점 200제곱미터, 주택은 이쪽이 201호 100, 202호 100, 301호 100, 302호 100, 401호 100, 402호 1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6가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자, 이럴 때 보시면 요 건물의 각 층, 여러분들 보시면 요 200이 뭐냐? 요 200이 뭐냐면요. 요 200이 뭐냐 하면 요 200이 지하 1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의 바닥 면적은 뭐냐? 그 해당 층에서의 벽, 요 벽의 중심선, 그 뒤에 보시고요. 벽 안쪽에 있는 요 면적, 공간 면적, 바닥으로 활동하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바닥은 200이죠. 200입니다. 그럼 1층 편의점, 1층의 편의점 바닥, 요것도 보시면은요, 200이라고 합니다. 자, 2층 보니까 201호 100, 202호 100인데 합치면 2층에 이 201, 2호를 다 합한 요 바닥 면적이 얼마냐? 200이라고 합니다. 또 3층도 200이고 4층도 200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200들이 뭐냐면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층 바닥 면적 200, 2층 바닥 면적 200, 3층 바닥 면적 200, 4층 바닥 200입니다. 그러면 요 한 건물이죠. 한 개 건물인데 요 한 개 건물의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쳐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1000 나오죠. 아니, 1000 나오죠. 1000. 요 10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1000제곱미터. 그래서 이 한 건물의 각 층의 요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해보니까 10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 1000제곱미터 이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우리가 흔히들 다 아십니다. 연금평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연금평이라는 말이 아니고 금평이라는 말 안 씁니다. 연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 나오면 한 개 건축물에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각 층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이것이 연면적이다. 지하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포함이 되어져요. 나중 가시면요, 이 건물에서 용적률이라는 제한 적용할 때는 이걸 싹 빼주고 요 위에만 싹 봅니다. 그건 용적률 적용할 때 얘기고, 그냥 토탈 연면적이 얼마냐 우리면 지하층을 포함해서 이 1000제곱미터 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해야 됩니다. 요 1000제곱미터,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 총 규모를 다 합한 것을 물을 때는 항상 표현이 연면적이란 요 표현만 등장합니다. 이 표현 나오면 무조건 한 개 건물입니다. 한 개 건물. 요 한 개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표현은 무조건 연면적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무조건입니다.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나중에 용적률 할 때는 또 지하층을 빼고 지상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따로 또 배우시는데 일단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 층바닥을 다 합한 것은 바로 연면적인데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 나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 그래서 이런 표현 나와요. 한 번씩 보시면 요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이 또 자주 나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
요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이 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 개 건물을 전부 다 합하면 무조건 연면적인데, 그런데 어떠한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 표현이 나올 때는요, 토탈 전체 건물 연면적을 다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있는 전체 연면적 요 1000제곱미터 가운데에서 주택으로서는 요 3개 청만 바닥을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600이 나오죠. 이 표현이 나올 때만, 일부만 뜯어서 말할 때만, 이럴 때만 요 표현이 나옵니다. 한 건물 토탈에서 다 합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연면적이라는 표현만 써야 됩니다. 근데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 건물 통째가 아니고 여기 있는 주택 하나, 둘, 세 개 청, 요 세 개 청만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얼마냐? 600이다. 이 표현이 나올 때에만 이 표현이 등장을 무조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책 내용 속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 나오면 이 건물 전체의 토탈 면적은 절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건 무조건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4, 5, 6층 또 뭐 업무시설만 쓰는 용도 따로 분리해서 빼낼 때 요 안에서 주택으로만 쓰는 요 하나, 둘, 세 개 청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때만 항상 보시면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표현이 보시면 지금 책에서 이제 등장을 첫 번째부터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해서 살짝 또 가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주택에 관한 구분이 딱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상이죠. 시간이 1시간 걸리든 하루 종일 걸리든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이제 실제 시험은 또 이번 시험에 여기서 2개가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주택이란 무엇이냐 합니다. 자, 주택이란 무엇이냐. 일단 이 법은 항상 말하지만 집단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내가 집을 지어 산다. 그죠? 저의 로망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벌어서 돈이 생기면 저기 양평이나 가평이나 저기 청평 같은 곳에 딱 거림 같은 땅에서 집만 짓고 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삽니다. 거림 같은 딱 차도 옆에서 제 꿈이 제 집 위에 가시면 저기 장암역 앞에 가시면 이디야라고 하는 거기 이 커피숍과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소규 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제가 딱 해보니까 2000평 차가 한 100평 정도 동시에 딱 될 수 있거든요. 그 건물 땅 주인이 그 2개 장사하면서 뭐 점심때 되면 호각 불면서 막 그 차 단속합니다. 단속하고 멋져 보이대요. 청소 막 합니다. 혼자서 자기 땅에서 청소하고 차 주차하면서 와 진짜 멋진 노인생이다. 저 꿈이 이 시구역에 한정된 그 상태에 딱 해놓고 집만 짓고 살면 뭐하니까 24시간 오픈해서 상주해야 보안도 안 되면 보안도 그죠? 계속 외부인이 오면 그 보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맣게 커피숍 하나 딱 해놓고 딱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꿈. 그런 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런 집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독이 있어도 30개, 40개, 50개 모여있는 집단촌을 말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 단지를 말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주택이란 무엇이냐? 세대의 구성원 나오죠. 세대의 구성원 하면요. 주민등록상에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세대원 하면요. 주민 호적과는 관계없이 호적에 안 들어있는 이모가 살든 고모가 살든 다 세대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내 식구들이란 말입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여러분들 독립된 주거생활이 무엇이냐? 라면 뭐겠습니까? 취사 기능입니다. 취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부엌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엌 기능. 그래서 독립된 주거하면 그 안에 화장실 등은 당연히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취사 기능, 밥을 할 수 있는 취사 시설 이것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없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장기간 여러분들 단기간 갖추고 단기 임대 그것도 일종의 임대인데 단기 임대식인데 독립주거 형태 갖추고 있는 콘도미니엄 가시면 다 취사시설 갖추고 있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임차는 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장기간, 6개월,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독립된 주거 생활을 갖추고 있는 건물, 취사기를 갖추고 있는 이런 건물이 바로 주택인데 이 건축물 전부가 다 주택일 수가 있어요. 건물 전부가 다. 그래서 뭐 한 개 독립 단독이든
단독이든 또는요 이 건물이 공동주택이어서 빌라 있든 아파트든 한 건물 통째로 다 건물일 수 있고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 상가주택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죠. 그 부속 토지라 부른다. 땅에 대한 그 단독주택 소유를 위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는 토지에 관한 지분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동주택들은 이제 호별로 토지에 대한 대지분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 부속 토지를 말한다 해서 요걸 제외한다. 일부를 말하면서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는 표현이 시험에 과거에 참 자주 나왔습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 되어서 부속 토지까지 주택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이런 주택이 보시면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것이 한 필지에서 순수하게 단독주택만 있든지 또는요 한 필지 내에서 공동을 딱 지어놓은 것으로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까지는 이제 간단한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단독과 공동의 구분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은요 이 건물을 단독주택이죠. 이거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다. 단독으로 소유해서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을 말한다. 단독 소유했습니다. 단독으로 한 사람이 소유를 했어요. 근데 공유는 인증해. 한 소유권이 뭐 지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한 집단, 한 사람이, 한 법인, 회사가 또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했어요. 단독으로 딱 소유해서 그 다음에 단독 소유한 주택인데 그것이 더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단독으로 소유했어요. 한 사람, 한 법인이 또 한 집단이 단독으로 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독과 그 다음에 또 다중과 다가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단독에서의 순수한 단독은 뭐냐? 한 사람이 소유했습니다. 소유하고 한 식구만, 한 세대만이 그 안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큰 궁궐 같은 큰 집이다. 또 미니 조그만 나이의 단독 뭐 10평짜리 집이든 간에 관계없이 내 식구, 내 혼자 살든지 또는요 한 식구만 사는 한 가정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단독이다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인데 내 뒷편에 앞편에 보시면은요 저기 뭡니까? 임대해가지고 딴 식구가 산다. 그러면요 단독의 단독 아닙니다. 친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지만 그건요 밑에 있는 다중이나 다가구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신고도 안 하고 있죠. 그냥 요 부분들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독인데 내 딴 식구를 붙여 살면 그건 다중과 다가구 된다. 내 식구만 산다. 이것이 바로 단독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진 거죠. 이건 별로 안 이쁘죠, 그죠? 다음에 사진 바꿀 때 좀 이쁘게 하겠습니다. 강이 딱 보이고, 그죠? 바다가 딱 보이고, 그래야 진짜 멋진 단독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들판만 보이네. 예, 들판 보이는 좋은 곳이겠지만, 다음에 이렇게 순수한 단독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 단지, 일명 타운하우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 단지도 보시면 그 근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살면 좀 위험하지만, 이 단독주택도 30개, 40개, 50개 모아놓고 이렇게 한 형태를 조성하면서 관리도 하게 되면 뭐 멋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만약에 단독 살면 그런 곳에 살고 싶다. 그죠? 혼자 살면 그죠? 덜짐승도 오고 사람도 왔다가 막 돌멩이도 던지고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니까 딱 이렇게 타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다중과 다가구가 이제 중요하죠. 다중과 다가구가 나옵니다. 다중과 다가구가 더 중요해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5분, 20분 설명을 쭉 해야 되니까 또 조금 너무 길면 좀 그러시죠.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